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민수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뜨겁고 핫하게 달아오르는 쪽이 아무래도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뉴딜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부각을 받을 만한 종목이 무엇일까?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엔 그래도 이 종목이 가장 중요한 글로벌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네, 현대차에 대한 앞으로의 여러 가지 변화들, 시장에 주도를 할 수 있는 방향들, 이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먼저 사과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과거에 주간 전망대 시절에 올해 초였죠. 나가서 현대차에 대해서 강하게 너무 얘기하는 바람에 혹시나 그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좀 충격을 받으셨던 분들한테는 사과의 말씀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렇게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사태가 나온 게 아무래도 어떤 예기치 못했던 사건이다 보니까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전망과 흐름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지금이라도 계속 관심이 필요한 대표적인 종목이다. 그리고 시장을 또 리드할 수 있겠다는 쪽에 판단이 쓰다 보니까 그에 따른 흐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대차를 보면서 제가 그래도 가장 관심 있게 봤었던 부분들 중에 하나는 현대차는 가장 중요한 게 실적이 보통 보게 되면은 약 한 4, 5년 전 정도부터 안 좋았었습니다. 그건 다 아시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매년 실적이 안 좋아지다가 작년 말부터 나왔던 변화 중에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매출액 자체가 이제 뛰기 시작을 하고요. 거기다가 영업이익도 회복되기 시작을 하면서 어떤 분위기가 나왔냐면은 미국 시장에서 팰리세이드가 잘 팔리기 시작한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미국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형 SUV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좀 좋아지는 측면들이 나오죠. 실적 흐름들이 계속 하향되다가 이제 반전하기 시작을 하고 의미 있는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고 게다가 여러 가지 또 자산 가치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부각되게 되면 당연히 이제 현대차가 많이 낙폭이 컸던 만큼 제가 할 길을 가야 되는 게 아니었냐, 이게 중요한 논리였었는데요. 근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판매량이 급감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진함들이 그대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뉴스를 검색해 보면서 어떤 변화가 나왔는지 한번 지켜볼까요? 현대차의 판매량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지금 5월달 같은 경우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완성차 판매 37% 감소.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은 국내는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는 증가를 하고 거기다가 해외 쪽이 급감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타격들이 좀 많이 컸죠. 크게 보면은 해외에 급감하는 부분들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떤 타격이 컸던 부분들을 다른 해외 자동차 업체들보다는 선방할 수 있었던 요인들 중에 하나가 내수였죠. 국민들한테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도 들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일단은 다른 타 해외 업체들보다는 선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가운데 이제 그러면 코로나19 사태가 좀 정점을 치닫고 어느 정도 안정세가 들어간다 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부터 해외 판매 회복과 함께 다시 기대감은 좀 커질 수 있는 대표적인 컨택트주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얘기가 최근에 상당히 많죠. 그런 관점 쪽에서 나오는 변화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컨택트주의 대표주자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주목해야 될 두 번째 사실은 현대차 하게 되면은 그냥 단순하게 아직까지 내연기관을 만드는 차다라고 보여지고 있었던 상황들이 있는데 근데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지금 다시 재평가를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전기차 판매량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글로벌 전반적으로 위축이 되다 보니까 감소가 나오는 건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테슬라가 지금은 여전히 1위 그러면서 BMW, BYD 이런 어떤 누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전기차 동향을 보게 되면 일본 차들은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래도 열심히 현대기아차가 쫓아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장에 맞춰서 어떤 전기차 관련된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떨어지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사실은 앞으로 그러면 현대차가 그냥 가만히 있겠느냐라고 봤었을 때 이번에 또 정의선 부회장이 얘기했던 부분들 특히 2025년 한 5년 뒤 가게 되면 전기차 점유율을 10% 이상 달성하겠다고 화상회의로 대표로 그린 뉴딜 정책의 대표주자로 발표를 했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들과 힘입어서 우리가 나가겠다는 부분들을 특별히 보여준 또 하나의 장이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현대차가 앞으로 가야 될 부분들은 명쾌하게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계속 나오는 얘기겠지만 현대차가 또 신경을 쓰고 있는 쪽이 하나가 수소차죠. 친환경차는 현대차의 생존이라고 딱 못을 박은 가운데
앞서 말씀드렸던 전기차와 함께 또 하나의 축을 차지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또 이제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여러 회사들과 같이 회동을 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드라이버도 같이 이어가는 흐름들과 함께 또 하나 지금 처음으로 어떤 스위스에 수출을 하기 시작하는 어떤 수소차, 특히 수소차 같은 경우는 워낙 연비가 상대적으로 전기차보다 더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류 쪽에 이쪽에 더 강점이 있다고 보여지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화물차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는 것도 또 하나의 축이겠죠. 앞으로 수소 경제를 앞당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나오는 만큼 그에 따른 현대차를 중심으로 나오는 밸류체인들도 아마 계속 확대가 되면서 여러 가지 현대차 그룹 안에서도 변화가 계속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는 친환경차의 여러 가지 부분들의 지금 시장의 기대치를 충분히 받고 있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연결시킬 수밖에 없겠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주식의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트렌드가 기대감이죠. 신규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같이 깔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부분들이 먼저는 반응을 했다가 거기다가 이제 조금씩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맞춰서 한 단계씩 레벨업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 현대차의 입장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번에 2분기도 기대감이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 4분기가 가장 최근에 좋았던 부분이고요. 1분기 같은 경우는 벌써 매출액 자체가 거의 4분의 1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도 크게 위축이 되면서 당연히 2분기까지도 안 좋겠죠. 그런데 2분기 이후에 대한 변화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가 가장 또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연간 실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특히 하반기가 기저효과와 함께 회복세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작년 실적에서 아직 그렇게 크게 떨어지진 않을 걸로 지금은 전망은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물론 순이익 자체는 조금 더 위축이 돼서 한 2조 5천억대까지 위축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더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수익성 회복은 내년 같은 경우 4조 원대 이상으로 다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들어가면서 변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면 4조 원대 가까이 돼야 될 회사에 비해서 아직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지금 10위권 밖으로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위축세가 좀 심했고 그에 따른 기회 요인들이 더 높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회복만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미래 상장성은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여전히 저평가 흐름들만 보여지고 있다는 관점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또 하나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이 배당입니다. 배당 같은 경우는 지금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한 2015년도부터 4,000원대 꾸준히 줬죠. 중간 배당 1,000원, 기말 배당 3,000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4,000원대 흐름들을 쭉 보여지게 되면 주가가 현재 한 11만 원대, 10만 원대라고 계산했을 때 한 4%대가 좀 안 되는 흐름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지금 저금리 시대에 볼 수 있는 배당 메리트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야 될 것 같고요. 주당 순자산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가치가 저평가돼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한 2018년도부터도 가장 눈에 띄는 게 26만 원대는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적자가 난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더 그렇죠. 그러면 주당 순자산이 26만 원대 돼 있는 회사가 아무 실적에 대한 변화 기대감도 없고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없다고 하게 되면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11만 원대 있는 주가를 설명하기에는 너무 저평가가 아닐까.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또 하나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한때 문제가 많았던 삼성동의 한전 부지를 현대차가 인수를 하면서 그때부터 많이 망가졌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죠. 근데 지금 현재 와서 봤을 때 강남 땅값이 얼마나 올랐죠? 네,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보게 되면 현대차가 물론 그를 먼저 투입해서 자본 활용도를 더 높여서 오히려 전기차나 친환경차로 좀 더 빠르게 갔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남는 건 땅이었는데 땅의 가치가 과거 한 10몇 년 전보다 이만큼 올라왔다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영업 외적으로 또 장사를 잘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이죠. 물론 앞으로 이제 정부의 기부 체납이나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이 오갈 걸로 보여지고 있지만 그만큼 그에 따른 자산들도 어느 정도 부각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게 현실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어떤 장부가 대비한 주당 순자산보다는 훨씬 더 높아야 되는 게 아닐까로 그냥 살짝 그건 영업 외적인 부분이니까 더 강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평가가 심화되어 있다는 쪽도 해석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또 수급 동향들을 한번 잠깐 볼까요? 약 한 10만 원대 밑에서 계속 한 달간 횡보를 했었습니다. 더 밀리지도 않고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벌어질까라는 관점 쪽에서 눈치만 보다가 이제 어떤 한국판 뉴딜 정책이 나오면서 거기다가 정의선 부회장이 딱
대국민 보고에 참여가 되는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그에 따른 기대감들이 한껏 부풀어진 게 최근에 나왔던 모습이고 거기다 거래에 실리면서 어느 정도 변화가 나왔다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때 주도를 했던 쪽이 기관과 외국인들 쪽에서의 변화였게 되면은 기존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꾸준히 샀었죠. 근데 꾸준히 사모으다가 한 단계 올라오니까 개인들이 일단 빠지고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의 변화들이 감지되기 시작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기대감들이 아무래도 현대차의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말해줄 수 있는 변화가 아닐까. 물론 횡보하다가 이탈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얘기 못 드리죠. 근데 좋아지는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도 한껏 높아지고 수 있겠다라는 관측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현대차가 아마 이제 조만간 다다음 주인가요? 실적을 발표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제 나오는 주가에 대한 향방들, 물론 실적은 2분기다 보니까 과거 실적입니다. 그럼 그런 때 안 좋게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되게 되면 조금 더 바뀔 수 있는 흐름들에 무게를 두면서 움직일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오히려 그런 때 좀 약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하나의 진입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그러면 기술적인 관점 쪽에서 좀 크게 시각을 가져가서 보겠습니다. 지금 흐름은 지난번에 급락 이후에 아직 뚜렷하게 올라온 부분들이 없는 일봉의 패턴인데, 조금 더 길게 보겠습니다. 월봉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친환경차의 대세 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회사가 아직 주가가 여기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낙폭 과대에 점점 무게를 실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과거 한때는 2013년도 약 한 6, 7년도 정도까지 갔었을 때는 20만원대 이상에서 거기다 시가총액 한 5위권에서 지금 10위권 밖으로까지 밀려질 정도로 소외가 컸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변화 중에 하나는 일단 성장성에 대한 해답을 보여주고 실적이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나오는 변화까지 가세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아지는 게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 아직 추세에 대해서 강한 전환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추세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들은 좀 필요하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여전히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추세 안쪽까지 들어오기 위해서는 한 13만원대까지는 들어와야 되겠네요. 그러다 보면은 적어도 눈높이와 함께 괴리감을 좀 축소시킨다라고 하더라도 13만원대가 이제 지금 봐서는 가장 중기적인 저항이다라는 쪽으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안착이 돼서 오히려 앞으로에 대한 친환경차에 대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바뀌어지겠죠. 그러면 다음 박스권 안쪽인 또한 17만원대 부분을 시도를 할 거고요. 과거에 이제 애플과 삼성전자 얘기를 또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애플이 만들어놓은 스마트폰 시장에 삼성전자가 어떤 추격자로 뛰어들면서 성과를 이뤄내기 시작했죠. 근데 대한민국 기업들이 그나마 그래도 잘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어떤 시장을 리드하는 어떤 혁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개발하는 건 좀 늦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다 보니까 잘 안 합니다. 근데 장이 펼쳐진다, 어느 정도 글로벌 시장에서 이게 대세다라고 되면 거기 뛰어들어서 맹렬한 추격자의 역할은 상당히 잘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과거의 애플과 삼성전자, 이번에는 테슬라와 현대차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만약에 이를 또 충분히 추격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한 16만원대, 17만원대가 이제 다음 목표가로 가면서 어느 정도 또 성과를 보여줬을 때 그 다음엔 또 한 20만원대 시도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계단식의 움직임을 중장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2분기 실적과 상반기 실적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도 선박을 하고 오히려 앞으로 개선되는 모습들과 함께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기회 요인들이 더 높다는 게 가장 친환경차를 뺀다고 하더라도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마 앞으로 숙제는 많습니다. 지금 전기차나 수소차 관련돼서 해야 될 일들은 많고, 거기다가 어떤 시장에서 그래도 많이 현대차를 바라보면서 좀 이끌어줬으면 하는 부분들도 많은데, 그에 따른 응답들이 하나씩 확인이 될 때마다 어떤 현대차의 실적과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에 주도되는 수소차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들을 그대로 반영시키는 결과가 나온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현대차의 주가는 앞으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지는 게 당연한 현실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기존에 너무 좋게만 긍정적으로만 보면서 어떤 지난 올해 초에 봤던 분위기 쪽과는 다르게 오히려 주가가 좀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돼서 조금 혹시나 보유하신 분들이 좀 힘드셨다면은 다시 한번 좀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희망의 끈을 버릴 때는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앞으로에 대한 흐름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다음 전략을 짜 나가신다고 한다면 내년 이맘 여름 때는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하나씩 점검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전 현대차를 안 탑니다. 하지만 현대차와 뭐 관계 있는 것도 없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의 변화의 하나의 큰 축이 되면서 그래도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